안녕하세요, 가치왕입니다. 8월 7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이 한 차례 크게 반등이 나왔고 그나마 조금은 다행이었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에 대한 저의 생각을 조금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틀 전에 낙폭이 모두 회복된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매매는 조금은 자제해 보시고요. 우선 코스피는 오늘 1.8%의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또 코스닥은 2.1%로 반등을 했고,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제약바이오 업종, 이쪽이 흐름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2차전지 관련주라든지 자동차 관련주들, 이쪽은 썩 좋은 흐름은 아니었었죠.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2차전지 관련주들, 에코프로 그룹주하고 엔캠, 이쪽은 3% 이상의 낙폭이 나왔고 그 외에는 대체적으로 많은 종목들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겠습니다. 비록 오늘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는 상당히 많이 줄었지만 4일 연속으로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고 기관은 오늘까지 5일 연속으로 지속적인 순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틀 동안 코스닥은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잖아요. 반면에 오늘은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요. 하지만 기관 쪽에서는 여전히 3일 연속으로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모처럼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워낙 순매도 규모가 컸던 만큼 의미 있는 매수 규모라고는 보여지진 않고요. 반면에 기관 쪽에서는 5일 연속으로 지속적인 많은 순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1600억 정도,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오늘 비록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지만 규모 자체는 절대적으로 많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종목은 거의 한 달 내내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오늘은 기관도 매수세가 들어왔고 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7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현대일렉트릭,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텔레콤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셀트리온, 하이브,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시프트업,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를 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자, 전날은 다행히도 미국 증시가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흐름이 오늘까지 국내 시장으로 이어지는 것 같고요. 우선 나스닥을 보면 어제는 1%의 반등이 나왔었죠. 또 S&P 500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규모로 상승했었고 다우지수도 마찬가지로 0.7%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3대 지수 모두 위에 꼬리를 달고 있어요. 그런데 몸통보다 꼬리가 더 길게 나와 있고 단순히 캔들 형태만 보더라도 물론 상승으로 마감했지만 캔들의 형태로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단기적으로 너무나 크게 낙폭이 나왔잖아요. 그럼 되돌림도 일정 부분 나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지금 구간을 보면 어떻게 본다면 본격적인 역배열 초입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올라갈 만하면 또 맞고 내려오는 그런 현상들은 앞으로 계속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전날에 미국 시장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꼭 참조를 해보시고요. 또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로 어제는 1% 반등이 나왔고 이것도 위에 꼬리를 많이 달고 내려왔거든요. 거의 5일선 부근에서 5일선을 다시 돌파하지 못하고 또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코스피를 보면 다행히도 이틀 연속으로 큰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안심하기는 이를 수가 있다. 이 점을 꼭 말씀드리겠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었죠. 지금은 추세가 완전히 깨진 위치인 만큼 시장은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뉴스 기사들을 보면 이틀 전에 낙폭은 과대했었고 또 점차 시장이 회복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하는 것도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저도 내용만 보면 그렇게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추세를 완전히 깨는 장대 음봉이 나왔고 역사상 가장 큰 장대 음봉이 나왔다는 것은 단순히 재료 하나만 가지고 과연 지금의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맞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5일선 근처까지 정확하게 올라왔어요. 때문에 내일쯤이면 이 5일선이 또 내려올 것이고요. 그에 따라 코스피가 5일선을 돌파하는지 또는 맞고 내려오는지 정말로 내일 시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5일선을 돌파하게 된다면 조금은 낙폭 과대에 대해서 더 수긍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5일선을 맞고 내려온다면 또 한 번의 직전 저점까지도 충분히 터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짓눌렀던 세 가지 재료가 있었죠. 그런 재료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재료 자체는 진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일본에서 금리 인상했던 것, 그로 인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발생이 되었고 전 세계 시장에 크게 요동을 쳤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본은행이 지금 비난을 받고 있고 일본 중앙은행에서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는 이런 발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재료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재료가 조금은 잠잠해진다고 해도 이틀 전에 나왔던 장대 음봉 있죠. 이게 역사상 코스피 최대 장대 음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힘을 봤을 때는 어제 오늘 크게 반등이 나왔다고 해도 조금 더 시장을 관망해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수 있는 업종이 있었는데 제가 이 업종들은 어제 잠시 말씀드렸을 거예요. 코스닥을 볼게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틀 전에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외국인의 큰 매수세가 들어왔었고 또 어제도 큰 매수세가 들어왔었거든요. 자, 지금 시간이 1시 30분이고요. 지금 시간 집계로 볼게요. 코스닥은 오늘 외국인이 지금 팔고 있지만 이틀 연속으로 9천억 가까운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과거 코스닥의 순매수 금액을 살펴보면 외국인이 이틀 동안 9천억을 매수했던 적 수년 동안 뒤로 가도 결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의 기회를 활용해서 외국인의 엄청난 매수가 들어왔었고 그 이틀 동안의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을 찾아봤었죠. 그런데 제약바이오 업종을 가장 많이 매수했었고 그 흐름이 오늘도 계속 이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일단은 제가 코스닥으로 한정지어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코스피 내에서도 제약바이오 업종들은 외국인의 매수가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자, 대표적인 종목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도 3.8%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신기한 것은 마찬가지로 이틀 전에 크게 급락이 나왔어요. 장중한테 마이너스 6.3%의 급락이 나왔고 종가는 조금 올려 세우면서 마이너스 2.3%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상승과 함께 전날의 고점을 오히려 뛰어넘었고 오늘은 지난달의 고점마저 뛰어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죠.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고 그로 인해 이틀 전에 시가하고 고가마저 돌파하면서 이틀 동안의 추세를 완전히 돌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의 순매수 상위 종목 내에서 알테오젠하고 리가켄바이오, 펩트론, 삼천당제약, 바이오 종목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코스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이오 종목이 최상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테오젠을 보면 오늘도 3% 이상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의 위치가 이틀 전의 폭락 구간, 그 구간의 고점 근처까지 거의 다 회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도 있었죠. 그 종목은 이틀 전에 고점을 뛰어넘고 오히려 직전 고점까지 거의 근접하게 올라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펩트론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추세가 조금은 내리막길이었지만 이틀 전에 고점을 다 뛰어넘었죠. 자, 그래서 과거에도 우리가 코로나 구간에서 정말로 시장을 압도했던 종목들이 있었잖아요. 대표적으로 플랫폼 기업들 네이버, 카카오가 있었고 또 진단키트 관련주들 수젠텍, 시젠 이런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폭락 구간에서도 아무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오늘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이틀 전의 고점이라든지 3일 전의 시가 여기까지는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약바이오 업종을 보면 이틀 전의 고가라든지 3일 전의 시가 모두 다 뛰어넘고 있고 더 강한 종목들은 직전 고점까지도 뛰어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업종이 지금 불안한 시장에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됐고 그런 측면에서는 내가 조금은 현금이 있다면 낙폭 과대 종목을 매수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조금 더 시장 대비 흐름이 좋은 종목들 그쪽도 같이 공략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업종 이 추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지금처럼 시장이 혼란스러울 때 그때만큼 한번 주목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다행히도 반도체 관련주도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5일선과 정확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 연속 반등이 나왔다고 해도 본격적으로 이 종목들의 흐름 내일부터가 진짜 흐름이 될 가능성이 있고 과연 5일선을 돌파하고 또 그 위에 10일선을 돌파할 수 있는지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는 또 두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5세대 HBM 이게 엔비디아의 퀄테스트를 통과했다는 뉴스가 나왔었고 바로 삼성전자 측에서 아직까지는 통과하지 못했다 라는 반박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그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견조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어제 미국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왔죠. 규모는 6,200억으로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이 규모가 그 전에 알려져 있는 것보다는 한 30% 정도 부족한 보조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전에는 9천억 초반 정도 그 정도로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조금이 줄긴 했지만 어쨌든 미국의 HBM 첫 공장이죠. 6,200억의 보조금이 나왔고 또 보조금 외에도 추가적으로 약 5억 달러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거에 발표되었던 단순히 9천억의 보조금이 나올 것이다. 그 외적의 세제 효과가 될 수 있는 만큼 표면적으로 보조금이 줄었다고 해도 오늘은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크게 반등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하이닉스는 좋은 내용이 나왔고 삼성전자는 또다시 루머가 나왔다고 해도 제일 중요한 것은 내일부터의 시장 흐름인 것 같아요. 어쨌든 두 종목 모두 5일선까지 올라왔고 그 정도는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진짜 흐름을 5일선을 돌파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나아가서 10일선까지도 돌파할 수 있는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다면 다시 저점까지 밀릴 가능성도 있으니까 내일부터의 시장 흐름을 정말 중요하게 살펴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은 8월 8일 옵션 만기일이에요. 그래서 시장에 어떤 변동성이 또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어쨌든 종목들을 매수하기 전에 앞서서 필히 코스피 코스닥의 시장 흐름을 먼저 살펴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무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